안녕하십니까. 2020-1688 김지유입니다. 동영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물질은 레스베라트롤입니다. 해당 물질 구조식 화면과 같습니다. 이는 포도나 가지, 땅콩 등에 포함된 폴리페놀의 종류이며 현재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의 시장 규모는 130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수익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도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이제 포도나 가지 등에 있기 때문에 추출이 필요합니다. 제가 찾아본 공정 설계는 이제 SSF 공정, 즉 고체상 발효가 포함된 공정입니다. 이는 주로 전처리, 발효, 분리정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발효에 사용되는 기질 생산을 위해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포도에 있는 씨앗 부분을 기질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씨드를 분리 및 분쇄하고 씨드 파우더를 생산합니다. 이후 고체상 발효를 진행하는데 발효 조건은 28도씨 65% 습도 12시간 이상 발효를 진행했고 네 가지의 균주를 사용했는데 저는 모스카스 앙카라는 균주를 메인으로 보았습니다. 발효 결과 발효 공정이 없는 제조 과정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뭐 총 폴리페놀 양, 총페놀 양이 기존보다 5.72배, 6.88배 증가하여 꽤나 높은 생산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레스베라트롤은 동물에 비해서 사람에게 생체 유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생체 유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정량적인 효과가 보이지만 사람에 대하여서는 매우 낮습니다. 그에 따라서 뭔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정도의 효과만 가지고 있지 정량적인 효과 입증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절대량이 필요한 것도 한계점입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동물에 대해서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업솔션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제안 발표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이제 결과 발표에서 이에 따른 한 대안을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효소 활성에 대한 조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폴리다틴 형태와 레스베라트롤 자유 형태의 비교가 있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두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폴리다틴 형태는 레스베라트롤 자체에서 기타 셀룰로스 등이 결합된 형태인데 꽤나 수용성이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흡수가 더디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해 시간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지속 시간이 길게 유지됩니다. 자유형 레스베라트롤은 지용성이며 대사 활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베타 글루코시데이스의 효소 활성을 조절하려고 방안을 세웠습니다. 흡수가 빠른 자유형 레스베라트롤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대사 기간이 긴 폴리다틴을 일부 남겨두는 것이 생체에서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유형 레스베라트롤은 체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고 전환되지 않은 폴리다틴은 체내에 있는 효소에 의해 천천히 전환됨으로써 혈중 농도가 길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 효소인 베타 글루코시데이스의 활성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폴리다틴을 레스베라트롤로 전환하는 효소인데 최대 활성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SSF 발효 공정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효소의 최적은 30도씨 그리고 0.65에서 7호 사이 수분 활성에서 최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최적값과 약간의 차이를 두어 활성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폴리다틴과 레스베라트롤의 구조식 차이입니다.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절대적인 에스페라트롤의 추출량을 늘리는 방안인데 저는 여기서 유전자 제조업 공정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삽입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는 사시엘과 STS란 유전자인데 이는 와인 발효를 통해서 레스베라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효모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쿠마르산을 COA로 전환하고 COA를 레스베라트롤로 각각 전환해주는 유전자인데
해당 합성된, 합성된 효모를 통해서 발효를 진행한 결과 유전자 조작이 없던 것에 비해서 생산량을 2배 이상 높게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SFF 발효 과정에 접목시켜 보았는데 삽입 균주인 모스카스 앙카에 대해서 해당 유전자 삽입을 진행한다면 베타글루코시데이스의 수율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SSF 공정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은 상용화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진행하면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